봄이 오면 식물은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아이를 피우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노병입니다. 벌써 3월입니다. 아직은 바람결이 차갑게 느껴지지만 햇살은 분명히 부드러워졌네요. 산책길을 걷다 보면 나뭇가지 끝에 맺힌 작은 눈들이 보입니다. 봄이 오면 나무는 망설이지 않고 꽃을 피우겠지요. 또 새들은 둥지를 짓고 들판의 풀들은 씨앗을 퍼뜨리겠지요. 모든 생명은 계절이 오면 자연스럽게 다음을 준비하지요. 그런데요, 유독 우리 인간만은 봄이 와도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은노병의 세상보기 15번째 이야기, 속초 등대와 연금정, 동명항 방파제, 동명동 성당을 산책하며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0.8명입니다. 한 국가가 인구를 유지하려면 선진국의 경우 한 여성이 평균 2.1명을 낳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대체 출산율이라고 하지요. 0.8과 2.1 숫자만 보면 단순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 간극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태어나는 세대의 규모가 부모 세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니까요. 마치 10명이 살던 마을에 아이가 4명 정도만 태어나는 것과 같은 일이랍니다. 인구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리를 걸으면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을 쉽게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구조는 이미 기울어졌습니다. 현재 약 5천만 명인 인구가 몇 세대가 지나면 3천만 명, 그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변화를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아직 도시는 붐비고 지하철은 만원이고 거리는 여전히 활기차 보이기 때문이죠. 일론 머스크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한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신호 중 하나는 아기용 지저귀보다 성인용 지저귀 판매량이 더 많아지는 순간이다. 씁쓸하지만 곱시게 되는 말입니다. 아이 울음소리보다 요양원의 침묵이 늘어나는 사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경제 때문이라고. 실제로 최근 조사에서도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로 60% 이상이 주거비와 양육, 교육비 부담을 꼽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집값,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 맞습니다. 둥지가 불안하면 새도 알을 낳지 않지요. 집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생명을 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보면 출산율이 높았던 시절 우리가 넉넉해서 나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했고 연탄불을 갈았던 시절, 그래도 20살 무렵이면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조건보다 사람이 먼저였고 계산보다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평균 초혼 연령은 남녀 모두 30세를 훌쩍 넘기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갖기까지 다시 몇 년을 고민합니다. 설문조사에서 많은 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들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겠다는 두려움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출발하려는 것이죠. 그러는 사이 좋은 봄날은 지나갑니다. 꽃은 기다려주지 않고 시간도 멈추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교육열을 가진 나라죠. 배움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배울수록 우리는 더 계산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험을 따지고 손익을 분석하고 가능성을 재보지요. 아이를 낳는 일조차 행복의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도 결혼도 출산도 선택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은 환경이 열악해질수록 더 많은 씨앗을 남긴답니다. 그것이 바로 종족을 이어가려는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요, 인간은 환경이 힘들수록 아이를 줄입니다. 위기 앞에서 오히려 멈춰 서 버립니다. 자연과는 정반대의 선택이죠.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이 어쩐지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라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하죠. 하지만 긴 세월을 살아온 제 마음에는 조금 다른 생각도 떠오릅니다. 진짜 이유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무엇인가의 결핍이 아닐까 라는 생각입니다. 첫째는 순수한 사랑의 결핍 같습니다. 문득 황순원의 소나기가 떠오르네요. 그 소년과 소녀는 아무 계산 없이 비를 맞으면서도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를 맞으면서 우산 가격을 먼저 계산하지 않나요? 함께 걸어야 할 사람보다 함께 감당해야 할 비용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지요.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네 삶의 중심이 되었지요. 또한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례하고 자기 자식만은 행복하기를 바라지요. 이러한 사랑 속에서 어쩌면 아이들은 자기 자신만이 가장 중요하고 행복해야 한다는 가치관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이를 낳는 선택은 점점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함께 행복을 나누기보다 자기만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로는 종족 보존 본능의 약화인 것 같습니다. 대를 이어야 한다는 가치가 점점 희미해져 제사를 꼭 지내지 않아도 되고 가문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분명 자유입니다. 그러나 자유가 늘어나는 동안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마음속의 당위성도 함께 사라졌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식은 더 이상 노후의 안전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와 자식은 노후에도 함께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노후에도 각자 자신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시대지요. 자식은 더 이상 삶의 안전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책임이 증가된 것으로 인식되죠. 그 책임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순간 아이를 낳는다는 생각은 멀어진다고 봅니다. 출산율을 억지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우선 주거 안정, 양육 부담 완화, 노후 불안 해소 등으로 둥지가 안정되어야 하겠죠. 씨앗은 안전한 흙을 필요로 하니까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조금은 순수한 인간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계산보다 마음이 먼저였던 시절같이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 시작했던 용기, 조금은 불안해도 서로를 믿었던 믿음, 이런 것들 말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경쟁적이고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게 되네요. 점점 더 화려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일이 부담이 아니라 희망이 되는 세상,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봄, 그런 봄이 오기를 바라며 윤노뱅의 세상보기 15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윤노뱅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